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그날까지 신한금융투자 주도주총회 제3편 세린 메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도주와 썸 타는 남자 구로지점 백인혁 뷰비입니다. 주도주에 숨어있는 리스크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주도주 가디언 마포지점 김용욱 뷰비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주도주를 끝까지 먹는다. 주도주 추격자 신한금융투자 서울 FC 황미연 TV 팀장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사실 세린메이예요.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 오랜 증시 격언 중에 아까 뭐 마크 트웨인 얘기도 하긴 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세린메이라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월에 주식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월에서 4월까지는 좀 주가가 좋다가 5월 달에는 좀 많이 좀 쉬어가는 국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모멘텀도 연초에 나왔던 모멘텀들이 좀 약간 소멸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시 경제 지표들이나 분석에 의하면 지금은 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살 구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떨어지면 좀 좋은 가격에 좀 사보자. 그런 그렇게 좀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어떤 걸 사야 되느냐? 5월 달에 주도주가 뭐가 될지 한번 저희의 머리를 한번 또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관련 소비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저도. 네.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 이게 거대 관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사드 사태 이후에 화장품 주식들이 다 우르르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뭔가 우르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관성들은 주식에서의 이런 추세라고도 하죠. 이런 관성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결정을 했으면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딱 안 할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관성은 무서운 네, 거죠. 관성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밀어보겠고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 일선 도시들, 그러니까 북경, 상해, 뭐 칭다오 이런 큰 도시들은 뭐 사실 한국이랑 뭐 똑같습니다. 사실 화장품도 다 하고 성형도 다 하고. 맞습니다. 근데 내륙으로 들어가는 뭐 3선 도시 이하들은 사실 아직 화장품 뭐 로션도 못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뭐 하반기부터는 조금 내륙 쪽으로 진출도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자사주 매입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 쫙 해가지고 내년에 만약 배당 수익률을 쫙 올리면 다 아모레퍼시픽 다 자기네들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다른 중소형 화장품들까지 한번, 수익률로는 사실 화장품 작은 애들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은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는 화장품 주식을 한번 5월에도 계속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5월 15일 날에 넥슨 매각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5월 달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넥슨이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넥슨 본입 차례에 지금 들어올 만한 회사가 디즈니, 카카오, 텐센트, 넷마블, 많은 업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도 넥슨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넥슨한테도 좋고 가져가는 회사한테도 좋고, 뭐 그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거는 게임 업계에 지금 넥슨이 3위권 안에 있잖아요. 거의 지금 1위인데 이건 업계가 완전 재편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거기 플러스 중국의 판호가 이제 다시 열렸죠. 지금 판호가 좀 규제가 강화돼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는 한국 게임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들어갈 거다. 들어가게 되면 사드 때문에 막혔던 중국행 러시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게임주들의 이런 상승 랠리는 초입 구간에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미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시세를 내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의 소비 여력이 강화되면 가장 쉽게 현질할 수 있는 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게임주들은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욱 PB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24일 날 보도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네. 투자도 진행하겠다. 133조. 비메모리마저 먹겠다. 뭐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얘네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체 처음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탑티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할 수 있을까? 난 의문이지만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소재 업체들은 이제부터 좀 뭔가 수주가 나오거나
이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뭔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지금까지 빈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했던 금액이 한 이제 앞으로 나올 금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빈메모리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아서 빈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좀 뭐 사실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빈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회사가 빈메모리 반도체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수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겠네요. 다 맞죠. 반도체,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 끝나고 나면, 사실 중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이 반도체거든요. 네네. 뭐 메모리든 반도체든지 간에 이런 품목에서 사실 좀 개선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거 방금 말씀했던 비메모리 이슈 외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중국 지표가 굉장히 조금 유의미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약간 개별주로 또 하나 종목 말씀드리면 카카오. 진짜 오랜만에 카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이제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절대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네이버가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네이버보다는 좀 요즘에 약간 혁신 성장으로 좀 더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사실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플랫폼 기업으로 그렇죠. 플랫폼 변화하고 기업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위에 뭐 다 얹히기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돈은 안 되더라도. 근데 그동안 쏟아왔던 사업들이 이제 조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구간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뭐 카카오 채팅창에다가 광고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이번 카카오뱅크 이제 그거를 이제 핀테크를 이용해서 하면 송금 수수료를 굉장히 좀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고 내년 통해서 굉장히 조금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 순위가 확 늘어나는. 네, 올해 예상 실적치를 보면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실적 성장, 절대적인 규모로 네이버가 더 많지만 성장률로는 카카오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의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래서 5월 달에는 카카오의 한번 행보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는 제가 아까 또 파노에 네, 좀 파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5G가 개통되면 이게 유선, 2G, 3G, 4G, 5G까지 오면서 실패한 적이 없는 섹터가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급률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5G 보급률이 한 60% 나오려면 내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는 천천히 바라보시고, 다음 달에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어디서 보세요? 다 핸드폰,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OTT. 네, 네, 옥수수. OTT. 그래서 옥수수도 OTT 관련 종목이니까 OTT 관련 종목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럼 또 떠오르는 거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어요. 사실 작년에 그 미스터 선샤인 이후에 사실 조금 거대 히트작이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국판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아스달 연대기가 아하, 네. 6월에 방송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작비만 400억이 들었대요. 영화네, 영화. 거의 뭐 지금 시즌 제로 미국처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요게 6월에 나오는데 그 기대감이 5월부터 좀 불 수 있다. 근데 1편이 성공을 해야 시즌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즌제 제작을 거의 확정 지어 놓은 것 같거든요. 400억이 들었고 이미 네, 뭐 그래도 봐야겠죠.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성장 스토리는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네.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 주가로 미스터 선샤인으로 사실 하반기에 기대감으로 사실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를 좀 기다리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미세먼지 추경 이제 나오면서 다음 추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실적도 나올 거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가지고 한번 뭐 클린앤사이언스라던가 똑같이 아직까지도 좀 기대감 있는 KC 코트리라던가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아직 좀 살아있다. 마지막 불꽃 남아있다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크리넨 같습니다. 사이언스는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정 많이 받았죠.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락할 때 조정이 뭐 거래량도 없이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2차 랠리든지 사실 언제든지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승의 기대감을 채워주는 게 또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만 넣어준다면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5월의 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정리해서 딱 한 줄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줄로 한 줄 평 해주시죠. 5월은 컨텐츠와 썸을 타자. 이상입니다. 뭐 저는 오늘 뭐 추경이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돈 심은 데서 주가 올라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계속 중국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중국의 거대 관성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그럼 이번 주도주총회 세린 메이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필수입니다. 세린메이 말고 바이메이. 이상으로 제 3회 주도총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